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핑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핑거는 국내 핀테크 선두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핀테크라는 용어를 조금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핀테크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제가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핑거를 공부하면서 핀테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개념 정도는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핀테크로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매출들이 크게 발생하는지 조금 100%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주차 공모 정보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들어가자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청약 1일차 시작이 되었고요. 내일 2일차가 되고 모비릭스 시엔투스 성진이 내일 1일차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요 세 종목은 서로 청약 일정이 겹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환불일을 보시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핑거 솔루엠 2일차 때 문제없이 청약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드가 넉넉하지 않다면 핑거랑 솔루엠 둘 중에 어느 종목에 들어갈지 한번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핑거 공모 정보를 보자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21일, 22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환불이 되고 1월 29일 날 상장이 됩니다. 수요 예측은 진행이 다 되었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공모가 밴드가 형성되어 있고요. 공모 자금은 169억에서 195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 청약자에게 약 62만 주 정도까지 청약이 되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1인당 청약 한도는 13,000주입니다. 일반 고객에게 13,000주, 우대 고객에게 26,000주까지 배정이 됩니다. 균등 비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30만 주로 전체 공모 주식수의 23.1% 정도가 구주 매출입니다. 청약 한도는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8,450만원에서 1억 6,900만원, 상단 기준 9,750만원에서 1억 9,500만원 정도가 있으며 풀로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웹캐시, 세틀뱅크, 아톤이라는 세 기업의 평균 PER을 구했고요. 올해 적용 순이익을 계산을 해서 요 PER을 적용한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현재 공모가 밴드가 잡혀 있습니다. 방식은 가장 많이 쓰는 PER 산출 방식으로 밴드가 잡혔고요.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운영 자금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25억, 기타 비용이 한 95억 정도가 있습니다. 요 기타 비용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을 보시면은 서비스 인력 강화,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하고 다양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은 회사를 홍보하거나 뭐 아이디어 공모전,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라는 게 약간 기술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쪽에 이제 많은 돈들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굳이 잡자면은 이제 기업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쪽에 돈을 투자할 계획이고 분명히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사업 확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핑거가 하고 있는 핀테크가 어떤 건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핀테크는 이제 디지털 금융이 그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게 2000년에 신한은행이 인터넷 뱅킹이라는 거를 처음 하면서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디지털 금융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대한민국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신한은행이 그 시작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따라오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었고, 나중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발전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용어가 이제 핀테크로 자리 잡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핀테크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시장이 커져 나갔는지를 한번 보자면, 처음에는 이게 국내에 있는 은행 쪽에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개념으로 핀테크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핑거가 최초로 그거를 시스템화 하는데 성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에 그거를 다 세팅을 해줬고요. 현재는 1금융권에 있는 모든 핀테크 시스템을 핑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른 2금융권으로 넘어와서 이런 핀테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기업이나 기관 쪽에도 핀테크 개념이 적용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현재 B2C 개인에게도 이런 핀테크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핀테크가 적용되고 있는 업종인데, 우리가 뭐 다 아는 뭐 무슨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다 제1금융권이죠.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이 무슨 생명, 카드 뭐 이런 쪽에 제2금융권이고요. 쉽게 말해서 약간 이자가 높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많이 카카오뱅크라는 개념이 살짝 은행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핀테크를 적용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 라인뱅크, 토스, 처음에 토스가 약간 핀테크를 가장 많이 홍보를 하면서 등장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획기적이긴 했었죠. 그래서 그게 카카오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통신사, 그리고 무슨 여행사, 뭐 자동차 회사,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까지 이런 핀테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뭐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B2C로 최근에 원래 B2B만 하다가 최근에 B2C 개인 서비스로 넘어왔는데, 그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해외 송금, 소액도 간편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해외 송금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여행을 와서 어떠한 물건들을 매매를 했을 때 간편하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뭐 텍스 리펀드라는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에서도 이제 B2C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그거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직거래 마켓을 하는데도 핑거의 핀테크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근 마켓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와 그리고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가입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도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핑거가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핀테크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쪽으로도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런 핀테크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연평균 약 22%씩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핑거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기업 설명회 영상상에서 말하는 거를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은행 쪽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핀테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고, 추가로 고객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어플을 받았을 때 뭐 1인당 어플을 받은 사람들이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기업에서
핑거 쪽으로 돈을 주도록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매출 발생하는 모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SK텔레콤에서 이제 티맵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정보를 요 티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API 방식,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면 건당 250원을 받는 시스템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SK텔레콤에서는 개인 차량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고객이 몇 년씩을 타고 있고 그리고 뭐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뭐 다 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 차가 몇 년씩인지 이런 것들은 정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금융 정보 같은 것도 해서 나중에 뭐 이 개인에게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렸던 상품 추천을 하고 가입을 유도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티맵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때마다 약 건당 250원을 받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되는 광고가 되는 그 광고비에 비해서 타켓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받는 수수료가 한 3배 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로 인해서 SK텔레콤이 연간 1000억의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핑거가 그 마케팅 효과의 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B2C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수수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매출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3분기 때까지 기준인데 매출이 보시면은 380억, 600억,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422억인데 작년 대비 조금 작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약간 작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단기 순이익은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저도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여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래서 2020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은 한 53.27억. 이거는 제가 단순 계산했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 그 가격을 선정할 때는 올해 이익을 한 52억 정도로 단기 순이익을 52억 정도로 책정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1개월 차 때 벤처금융하고 기타 주주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50%가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벤처금융들 이런 투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차 때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보시면 돼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지웠네요. 자,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보시면은 현재 주식 매수 선택권 임직원 11명에게 약 20만 주 정도가 가능하고요. 행사 기간은 그래도 아직 1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화사채 발행했는 건 약 40만 주 정도는 현재 행사 가능한 기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면 약간 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공모가가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요거는 하단 상단으로 계산을 했고 요거는 이제 15,000원이라고 계산할 때 봤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이제 갭이 공모가 대비해서 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을 계산했을 때 상장할 때 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6.79%이기 때문에 뭐 아예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물량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하단은 1149억이고
상단이 되게 되면은 1326억입니다. 현재 장외가 최고가가 31,500원인데 이 가격에 확정이 되면은 공모가 상단 대비 곱하기 2배죠. 3,100억 정도의 시총이 되고 요 가격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440만 주 정도가 되고요. 50%가 넘는 물량이고 상장일 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가능한 금액은 575억에서 664억 정도입니다. 이거를 2020년도 단기 순이익 약 53.27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PER이 21.57에서 24.89, 장외가가 5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모가 밴드 계산할 때는 52억으로 잡았다고 했죠. 그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소폭 상승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기업, 세계기업의 평균 PER은 37 정도가 되고 뭐 핀테크 관련된 전체 업종의 PER은 뭐 80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핀테크만 들어가는 업종의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기업들의 평균 정도나 아니면은 그냥 요 자체 핑거의 기준으로만 회사 가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은 현재 다 됐는데 결과는 미발표가 됐고요. 수요 예측 때 신청했는 비율을 보시면은 15,000원 이상이 57%가 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15,000원이 아니라 하단에 확정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핑거 청약 유무 및 전략에 대해서 한번 피셜로 풀어드리자면 일단 솔루엠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률에 대한 타격이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솔루엠이 워낙 요번 달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약간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자금이 솔루엠으로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종목 전부 다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 금액은 저는 양쪽 다 청약을 할 거예요. 최소 금액은. 그리고 청약 후에 요 두 종목의 기관 경쟁률이랑 개인 경쟁률을 비교해서 한 군데 몰아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딱 들어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판단은 되는데 사실 해당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핀테크가 글로벌 시장이 22%씩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핑거가 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감이 조금 안 오는 중이고요. 각 사업별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델별로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별로 수익 발생하는 그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업과 개인에게서 돈 버는 그런 방법도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서기업 또는 해당 업종에 비해서 해당 업종의 PR에 비해서 핑거의 PR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중장기 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 알아보고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핑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까지 공부를 조금 못하고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아는 대로 풀어드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뭐 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